자, 영마 본문 한번 읽어보자. 자, 옥화는 인물 한번 표시하면서 천천히 읽어볼게. 옥화는 그동안 또 성기에게 그 최장수 영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모양이었다. 자, 최장수 영감의 이야기, 그죠? 이걸 들려주고 있었대. 지리산 속에서 우연히 옛날 고향 친구의 아들이 된다는 낯선 젊은이 하나를 만났다. 그는 영감의 고향인 여수에서 큰 공장을 경영하는 실업가로 지리산 유람을 들어왔다가 이야기 끝에 우연히 서로 알게 되었다. 그는 영감에게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살자고 한다. 영감은 문득 고향 생각도 날 겸 그 청년의 도움으로 어떻게 형편이 좀 펴일 것 같기도 생각되어 그를 따라 여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오는 길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고향 친구의 아들이 된다는 그 낯선 젊은이. 그 다음에 됐죠? 요렇게 영감의 고향인 여수에서 그는 영감의 고향 여수에 큰 공장을 경영한 실업가래. 됐죠? 뭐 이런 사람의 도움으로 그 영감이 됐죠? 같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 것 같아. 옥화가 무엇라고 한참 하는 이야기는 대개 이러한 의미인 듯하였으나 조마롭고 어지럽고 노여움으로 이미 두 귀가 멍멍하여진 그에게는 됐죠? 착각하면 안 되지. 이때 그가 누군가를 잘 생각해야 돼. 다만 벌떼처럼 무엇이 왕왕거릴 뿐 아무것도 분명히 들리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말줄임표를 중심으로 해서 요만큼이 이야기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 옥화가 뭐라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여기 있는 그는 이미 두 귀가 멍멍해서 그냥 들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네요. 자, 그럼 이제 왼쪽 1번 한번 볼게요.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된 부분이다. 자, 이런 거 중요한 거지. 됐죠? 요약적 제시. 자, 그 다음 개연이 떠나야 되는 상황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대. 아직까지는 우리 모르겠어. 자, 그 다음 갑시다. 여수 쪽으로 가시게 되면 영영 못 보게 되겠구만요. 옥화도 영감을 따라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자, 그러니까 여수 쪽으로 가시게 됐다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네. 그죠? 왜냐면 아까 장소 고향인 여수로 가게 됐다 이런 얘기네. 영영 못 보게 되겠구만요. 옥화도 영감을 따라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일어서고 있네. 사람 일을 누가 알간디 인연 있으면 또 볼 터이지.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인연 있다면 또 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보게 되는 이게 인간의 어떤 운명적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네. 영감은 커다란 미투리에 발을 깨며 말했다. 미투리에 발을 깨, 뭐 집신 같은 걸 신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아가 잘 가거라. 옥화는 개연의 조그만 보따리에다 돈이 든 꽃주머니 하나를 정표로 넣어주며 하직을 하였다. 개연 그러면 떠나는 모습 보이겠지, 그지? 개연은 애걸하듯 호소하듯 한 붉은 두 눈으로 한참 동안 옥화의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한참 동안 옥화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또 오너라. 옥화는 개연의 머리를 쓸어주며 다만 이렇게 말하였고 그러자 개연은 옥화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여기 있는 개연과 성기는 사귀는 사이고요. 이때 개연과 성기를 연결해 준 게 옥화였으니까. 됐죠? 옥화는 그녀의 그 물결같이 흔들리는 둥구스름한 어깨를 쓸어주며 그만 울어. 아버지가 저기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음성도 이제 아주 풀이 죽어 있었다. 그런 편히 계시오. 영감은 옥화에게 하직을 하였다. 지금 인사하고 있는 거네. 할아버지 거기가 보시고 살기 여의찮거든 여기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옥화는 또 한 번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다. 오빠 편히 사시오. 개연은 이미 시뻘겋게 된 두 눈으로 성기의 마지막 시선을 찾으며 하직 인사를 하였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영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개연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옥화가 있고요. 그 다음 성기가 있는 거고요. 요 두 명을 떠나보내고 있는, 배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연은 오빠한테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시뻘겋게 된 두 눈. 그러니까 떠나기 싫은 것 같아요.
떠나기 싫은데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성기는 계연의 이 말에 꿈을 깬 듯 마루에서 펄떡 일어나 계연의 앞으로 당황히 몇 걸음 어득어득 걸어오다간 돌연히 다시 정신이 나는 듯 그 자리에 화석처럼 발이 굳어버린 채 한참 동안 장승같이 계연의 얼굴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편히 사시오. 또 얘기했지. 이렇게 두 번째 하직을 하는 순간까지도 계연의 그 시뻘건 두 눈은 역시 성기의 얼굴에서 그 어떤 기적과 같은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성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뻔하던 것을 겨우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잡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굉장히 무력하네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계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오카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의 몸을 기대인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대로죠. 오빠 편히 사시오. 세 번째. 진짜 간절하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 저만 치가고 있는 항라적 쌈을 고운 햇볕과 그늘진 버들나무 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자, 이별의 장면 대충 나올 수 있죠. 됐나요?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중간중간에 구절 파악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 자, 요거 중요한 겁니다. 모의평가문은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왼쪽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오카가 계연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이유를 성기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 됐죠? 그러니까 이거 해상입니다. 자, 볼게요. 보는 사람마다 성기 외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이제 뭐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거의 죽는구나. 거의 상사병 가까운 거예요. 오카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최장수 영감은 얘기하는 거네요. 36해 전 남사당을 꾸며와 이 화개장터에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 됐죠? 자, 이때 엄마는 누구예요? 오카죠. 이때 그렇죠. 최장수 영감이 바로 아버지였다. 틀림없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깃바퀴 위에 사마귀를 모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다. 자, 요게 계연. 통정한호라면서 자기의 왼쪽 깃바퀴 위에 같은 점정 사마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 성기.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찟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가 명도까지 불러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듯이 재줄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자,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요 구절 많이 이해를 못하는데 이 부분이에요. 무당이 데리고 있는 귀신 또한 성기와 계연이 이모 조카 관계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무속적인 측면이라는 게 우리 앞에 기억나죠. 여기. 자, 이 무속적.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카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든 듯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장면은 성기는 이별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몰랐던 거야. 그죠?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데 어쩌겠냐. 그러고 부디 애미 야속 타거나 생각지 말고 오카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오카의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 성기는 도로 힘을 얻는 모양이었다. 이 마지막 하직 같은 통정 이야기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뭐예요? 지금 죽음의 상황에서 자식이 죽는 것이냐 아니면 오카가 여기 있는 성기가 정착하기를 바랬었는데 그죠? 정착하기를 바랬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기가 좀 마음을 먹겠죠. 표현이 왜 이러냐. 바랬었는데 뭘로? 그렇지, 유랑. 마음을 붙일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불타는 듯한 형형강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자, 그래서 태도가 변한 거죠. 그죠? 태도 변화.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할 힘을 살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 바로 정착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졸대로 해라.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들어누워 버렸다.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달포 중요한 단어. 우리 마더텅에서도 한번 했었죠.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개골에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날 장날 아침이었다. 배경 나왔고요. 두루패의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키고 난 성기는 옥화에게 어머니 나 옆판 하나만 맞춰주 하였다. 야, 그럼 이거 옆판. 그렇죠. 옆팔로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하겠다. 자, 아무 말도 못했죠.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뻐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나무 가지엔 햇볕이 젖어 흐른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장터 삼거리 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하고 있었다. 사건이 좀 빠르죠? 갈아입은 옥양목 고이적삼에 명주수건까지 머리에 잘끈 동여매고란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옆판을 질방하게 느직하게 언덕에 엉덩이쯤에다 걸었다. 윗목판에는 새하얀 가랑젓이 반 넘어 들어있었고 아랫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문이 좀 들어있었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잠깐 한번 봅시다. 옥화의 말에 대한 그렇죠 성기의 반응. 쭉 읽어보시고 중간 한번 보시면 성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오히려 힘을 얻고 있다. 그것은 개연에 대한 마음을 놓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성기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개연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 등 복잡한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볼게요. 그의 발 앞에는 물도 함께 갈리어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다. 화개골 쪽엔 처음부터 등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개연 간 곳이라고 그랬죠. 기억.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최장수 영감과 함께 떠나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 돌아 구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보이죠? 쭉 이 부분이 구례. 성긴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겼다. 그래서 운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례 쪽은 거부겠지. 하동 쪽으로 순웅 이렇게 되겠네요. 개연, 구례, 거부. 됐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운명에 순응하지만 됐죠? 분명히 비극적이긴 한데 마음은 홀가분해졌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 완전히 사라작을 무렵에 하여서는 육자 매기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홀가분해지고요. 그 안에서 흥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운명에 순응하는 성기의 모습이 나타난 거고요. 자, 이 부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개연과 인연을 뒤로하고 자신의 운명에 순응했다. 앞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를 통해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삶을 유지하고 인간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운명관을 보여주고 있다. 자, 요 정도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리 역마는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게 있었고요. 구절을 해석하기 좀 어렵고 사건, 개연과 그 다음에 성기가 사랑하는 사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가족이었다라는 걸 좀 알아야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작품 하나 또 있었죠. 여러분들 읽기 어렵다고 했던 배따라기. 요것도 꼭 챙겨서 읽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역마까지 하겠습니다.